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임신 중 고혈압입니다. 특히 저희에게 직접 사연을 보내주신 30대 중반에 현재 임신 후반기를 보내고 계신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사연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산부인과에 가서 혈압을 재면 자꾸 수치가 높게 나와서 불안합니다. 긴장해서 그런 건지 실제로 높아진 건지 걱정이 되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 중 고혈압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셔서 더 신경이 쓰여요. 체중 관리도 하고 산모 요가 클래스도 다니면서 나름 노력 중인데 그래도 혈압이 자꾸 신경 써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공감되는 고민입니다. 네, 정말 많은 임산부들이 겪는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의 설명 영상, 또 다른 관점에서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건강 정보 영상, 그리고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한 기술 정보까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신 중 고혈압에 대해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정말 백의 고혈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임신 중 혈압 변동, 이거 왜 생기는 걸까요? 청취자님 말씀처럼 병원만 가면 괜히 긴장돼서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험, 저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죠. 근데 임신 중에는 이런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실제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신은 여성의 몸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인데요. 아시다시피 태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체의 혈액량 자체가 거의 1.5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또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내야만 합니다. 와, 1.5배나요? 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어요. 황성수 박사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태아 성장을 위해 모체의 혈액 순환량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좀 생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변화가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기준이 뭔가요? 네. 서울대병원 자료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이때 이제 고혈압으로 보고 좀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40에 90이요? 네. 근데 한 번 측정한 수치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혈압 변화나 다른 이상 징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혈압 재는 것이 좀 불안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이게 청취자님과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잠깐의 긴장 때문에 생기는 백의 고혈압인지 아니면 정말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상태인지 구분하는 첫걸음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고혈압이라고 해도 이게 다 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임신 전부터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 이건 만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원래 있으셨던 분들? 네. 둘째는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만 새로 발생하고 다른 증상은 없는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셋째는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거나, 즉 단백뇨죠. 또는 두통, 시야 흐림, 상복부 통증 같은 다른 장기 기능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이게 바로 임신 중독증, 다른 말로 전자간증입니다. 임신 중독증.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청취자님의 경우 현재 혈압이 높게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혹시 단백뇨 검사는 어땠는지, 또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이걸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혈압만 높은 임신성 고혈압인지 아니면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나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서울대병원 이승미 교수님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 15%에서 25% 정도는 임신 중독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해요. 어머,
진행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청취자님의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요. 네, 실제로 임신 중독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입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이게 심각한 경우 산모에게는 갑작스러운 경련 발작, 이걸 자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련이나 뇌출혈, 혈액 응고 장애, 또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손상 같은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후.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아지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태아의 성장이 좀 더뎌지는 자궁 내 성장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태반이 자궁벽에서 미리 떨어져 나오는 태반 조기 박리라는 아주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요? 음. 네, 황성수 박사의 자료에서도 태반 혈관의 문제로 아기에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이런 설명을 들으면 정말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러한 위험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더욱 세심하게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모르는 사이에 병이 깊어지는 것보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임신 중독증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법은 사실 분만입니다. 즉 아기와 태반을 출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반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태반이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아기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이른 주수일 때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의료진의 목표는 산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태아가 자궁 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신 기간을 최대한 안전하게 연장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좀 더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높으면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 즉 혈압 강화제를 사용하고요. 또 경련 발작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약물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기도 합니다.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갑작스러운 악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입원 치료를 통해서 24시간 면밀히 상태를 관찰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군요. 네, 입원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취자님께서 체중 관리나 요가를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노력은 임신 중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럼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임신 중독증이라는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 측면에서 보면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효과가 입증된 생활습관 개선 방법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일하게 예방 효과가 인정되어서 고위험군 산모에게 권고되는 의학적 조치는 임신 초기에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 그 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모든 산모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황성수 박사의 힐링스쿨 자료에서는 임신 중 고혈압 관리에 대해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다른 관점이요? 네, 이 자료에서는 혈압 강화제 사용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물로 혈압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모체의 혈압은 떨어질지 몰라도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가는 혈류량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약 때문에 아기한테 가는 피가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즉, 산모의 수치는 좋아져도 아기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신 황성수 박사는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완전한 채식, 특히 현미를 중심으로 한 자연 식물식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채식만 할 경우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개선되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오히려 태아에게 가는 혈류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완전 채식이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다 끊고요? 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과족 진료 지침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이죠. 그렇군요. 와.
한쪽에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하면 약물 개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분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학적 접근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약물 사용을 최대한 피하면서 철저한 식이요법, 완전 채식을 통해서 혈관 건강 자체를 개선하려는 대안적인 접근법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는 결국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또 어떤 개입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따라야 할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임신 중 고혈압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 해결 전략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질병의 관리와 위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한쪽은 근본 원인 제거, 예를 들어 식이 문제로 보고 그걸 통한 자연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틀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꼭 상의해야죠. 네, 청취자님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임신 주수, 혈압 수치, 동반된 다른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관리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정 전문가의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네. 결국 정보는 정보일 뿐 최종 결정은 청취자님과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혈압 측정의 정확성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잴 때랑 집에서 잴 때 혈압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일회성 수치보다는 꾸준한 변화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때문에 가정에서의 혈압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은 백의 고혈압 효과를 배제하고 실제 혈압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게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임신 중 고혈압과 관련해서 청취자님께서 또 가질 수 있는 걱정거리들이 몇 가지 더 있을 텐데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혹시 두통이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 이것도 중요한 증상이죠. 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독증이 좀 심한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뇌압 상승과 관련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으니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네, 꼭이요. 대부분 출산 후 회복되지만 임신 중에는 반드시 주의 깊은 관찰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태아의 지능 발달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시 엄마의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이 뱃속 아기의 머리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하실 수 있죠. 하지만 서울대병원 이승미 교수님은 영상에서 임신 중독증 자체가 태아의 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 조산하게 될 경우 조산 자체가 아기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임신 중독증이라는 병 자체가 지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을 조금 덜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주는 정서적인 부담감입니다. 청취자님께서 느끼시는 그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렇죠.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예요.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족들의 따뜻한 이해와 정서적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전달되는 메시지 중 하나는 임신 중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증은 결코 산모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네, 절대 산모님 탓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임신 중 혈압 상승은 흔한 일이지만 140, 90mm 기준을 넘어서면 주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기준 기억하세고요. 둘째, 현재 상태가 단순 임신성 고혈압인지 아니면 단백뇨나 다른 증상을 동반한 임신 중독증인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단이 우선이죠. 셋째, 임신 중독증은 분명 위험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가 가능합니다. 넷째, 관리 방법에는 표준적인 의학적 접근, 즉 모니터링, 약물, 분만 같은 것과 식이요법 중심의 대안적 접근, 아까 황성수 박사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꼭 상담하세요. 다섯째, 정확도가 검증된 가족용 혈압계. 네, 꾸준한 기록이 중요하죠. 여섯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의료진을 신뢰하며 소통하고 주변의 정서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결코 산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실천은 청취자님께서 현재 느끼시는 모든 것, 신체적인 불편함, 혈압 수치에 대한 걱정, 병원 방문 시의 긴장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을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소통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병원 혈압과 집혈압의 차이, 혹시 느끼는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두통이나 부종, 시야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채식 위주 식단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와 같은 궁금증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상의하세요. 그래야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재 청취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최선의 관리 계획을 의료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임신 중 고혈압이라는 다소 무겁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부디 청취자님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청취자님께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만한 작은 생각 하나를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을 잴 때마다 느끼는 그 불안한 마음 자체를 조금 다스리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임산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명상 앱을 활용해 보거나 아니면 편안한 호흡을 통해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아, 좋은 생각이네요.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니까요. 네, 의학적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노력에 더해서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의 불안감을 헤쳐나가는데 예상 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